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악 입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를 착취하는 청년 세대 착취법이라고 저는 규명합니다. 어제 오전에 학자들의 모임인 연금연구회에서 성명서 발표가 있었고, 오늘은 국민연금 청년행동,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여러 언론에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연금 청년행동의 손영강 대표님부터 대학생들까지 각자 입장을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연금개혁을 추구하는 연금개혁 청년행동의 공동대표 손영광입니다. 오늘 청년들과 미래세대들의 입장을 대표하여 납득할 수 없는 연금개혁 입법을 강행한 여야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의 거대 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3월 20일 어제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고 국민연금 국고 투입을 보장하는 연금개혁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강행 통과시킴으로써 국민들의 뜻을 배신했습니다. 특히나 청년들과 미래세대를 배신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통과시킨 연금개혁안은 민노총 그리고 민노총이 만든 연금단체인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의 주장에 아류에 불과하여 야당뿐 아니라 여당마저 민노총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연금 개정안은 두 가지 심각한 문제, 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기형적 구조로 인해 파산을 코앞에 둔 국민연금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받는 돈을 의미하는 소득 대체율을 3%포인트나 인상하였습니다. 지난 2월 19일에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데 찬성하는 국민은 겨우 국민의 19%에 불과했습니다. 압도적인 여론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국민연금이 파산 직전의 상태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2배인 18%까지 올리더라도 국민연금은 여전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적자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거나 줄이지는 못할 망정 40%에서 43%포인트까지 인상한 것은 연금 개혁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최근 경고에 따르면 1%포인트 인상할 때마다 현재 가치로 309조 원의 부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즉, 어제 여야 합의는 미래세대에게 그 3배인 927조 원의 부채라는 큰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국회는 민노총의 압력에 굴복해서 결국 소득 대체율을 3%나 인상한 것입니다. 결국 보험료도 올라서 젊은 사람들은 평생 내야 할 보험료가 생애에 수천만 원이 증가했지만 이것이 고갈되는 시기는 겨우 9년이 연장돼서 노인이 됐을 때 연금이 고갈되는 것은 매한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을 대변해야 할 국회가 민노총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는 이미 2060조 원에 달하여 매년 수십조 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례 없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급보장 명문화는 당장 퍼주기만 하자는 포퓰리즘에 급급하고 미래세대가 결국 감당해야 할 부채는 나 몰라라 운영해도 수천조 원의 부채를 세금으로 보존하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미래에 국민연금 부채를 갚기 위해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미래세대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조삼모사식의 장난일 뿐입니다.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해서는 안 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수천조 원의 국민연금 부채를 세금으로 갚아주는 것은 모든 국민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오직 국민연금 가입자만을 위한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부채는 낸 것에 비해 많이 받는 국민연금의 기형적 구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세금으로 내주게 돼버리면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해서 연금을 많이 타는 사람들에게 수천조 원을 투입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상, 중, 하로 분류했을 때 소득 수준이 높은 상, 중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80%나 됩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 하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가입률은 40%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소득이 없어 가입하지 못하는 가장 빈곤한 국민층들도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국고 투입은 소득 수준이 높은 민노총 귀족노조를 위한 정책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노총이 그렇게 세금 투입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수천조 원의 혈세로 부유한 사람을 더 부유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지원하지 않는 부익부 빈익빈, 민노총 귀족노조를 위한 연금 계약을 규탄합니다. 게다가 연금제도 중에서도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자가 아닌 가정주부, 대학생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낸돈의 5배에서 10배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제도인데 임의가입자들의 배우자 소득 통계를 보면 여기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임의가입을 해서 5배, 10배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배우자의 평균 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대부분이 중산층과 부유한 국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소위 정보력이 뛰어난 강남 사모님들의 재테크 수단인 것입니다. 차라리 전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주자는 기본소득이 훨씬 낫지 수천조 원을 부자와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만 뿌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연금행동, 청년행동은 다음 5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번 국민연금 계약안은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부채를 떠넘기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청년 세대와 국민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민의 뜻을 대변해 이 계약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미래 세대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노총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연금 계약에 찬성함으로써 기득권의 편에 섰습니다. 이는 정당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행위이며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정치적 과오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즉각 책임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여야 국회에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정작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그들의 의견이 제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는 세대 정의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청년들과 미래 세대의 의견을 반영해서 입법을 하고 연금 특위를 구성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넷째, 여야 국회에게 연금 계약이 시행될 시에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납부 거부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불공정한 제도에 정당한 저항의 뜻을 분명히 밝힐 것임을 경고합니다. 마지막 5째, 국민에게 말씀드립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특정 국민, 특정 세대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됩니다. 따라서 약속한 대로 위헌적 연금계약 개정안이 발효되기 때문에 이에 오늘부터 국민헌법소원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연금개혁 청년행동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인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헌법소원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대학원생과 대학생 3명의 발언이 연속으로 있겠습니다. 서강대학원 1호학번 경제학과 민동환입니다. 연금개혁의 여야 합의안이 지난 2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심각한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를 안정시키는 개혁이 아닌 하나같이 문제를 악화시키는 연금 개혁이었습니다. 국가와 미래를 위하는 개혁안이 아닌 민노총의 눈치나 보는 한심한 결정이었음을 확신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연금 개혁 중 가장 심각한 문제인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에 대해 강력히 반대를 표합니다.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는 기형적 구조인 국민연금의 개혁할 요인을 모두 제거해버렸습니다. 국가가 현재 가치로 2,060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막대한 부채를 미래 세대의 지갑을 털어서 혹은 국고를 투입해서 모두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가는 소득계층 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조치입니다. 기준 소득이 낮은 소득 하 그룹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40%에 불과합니다. 그에 반해 기준소득이 중상인 그룹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약 80%에 달합니다. 즉 소득이 적고 불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상황에서 세금을 수입하자는 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외면한 채 가입률이 약 80%나 되는 중, 고소득층에게 혈세를 쏟아부어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세금에 대한 부담은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청년 세대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도 더 많이 받는 연금 계약을 주장하는 집단이 민노총입니다. 자신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으며 이제 곧 은퇴를 앞둬서 국민연금을 받을 차례인데 왜 받을 돈을 줄이라며 역주행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 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자녀 세대의 지갑을 어떻게든 털어먹을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연금지급 보장 명문화가 시행되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더욱 악화되고 국가 재정의 파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합의안으로 통과된 연금개혁은 단순한 개혁안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권을 위해 미래 세대의 삶을 팔아 합의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 개혁안입니다. 미래 세대의 희생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연금개혁. 현 정부에서는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외대 외교학과 18학번 서대곤입니다. 어제 20일 여야가 연금 개혁을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3%로 합의했습니다. 보험료율을 17%로 한참 끌어올려도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소득 대체율 인상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개혁안을 통해 현재의 청년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게 막대한 빚을 짊어지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미래 세대가 빚더미에 앉든지 말든지 신경조차 쓰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자신의 표를 위해 재정을 파탄내는 무책임한 연금 개혁을 자행했습니다. 앞으로 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청년의 입장에서 이대로 연금 사회주의가 될 바에는 차라리 기초연금을 제외한 모든 연금을 없애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득 대체율 인상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반드시 책임지고 주겠다는 약속을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이 되면 국가는 그 부족한 기금을 메우기 위해서 막대한 보험료율과 세금을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30년 내에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국민연금 지급 명문화는 대놓고 미래 세대의 돈을 팔아서 자신들의 표와 이권을 산다는 걸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을 위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번 합의안 그 어디에 국민이 있으며 그 어디에 청년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청년으로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국민의 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힘을 통해 당신들의 야욕을 채우고 싶은 것입니까? 이번 이해할 수 없는 연금개혁 합의를 통해 재정 안정의 기회는 물거품이 되었으며 청년, 청소년,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는 수억 원에 달하는 연금 빚을 달고 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에 국가를 팔아먹은 이완용이 있었다면 이번 연금 개혁에 찬성한 의원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자신들의 표를 위해 다음 세대를 팔아먹은 자라고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세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팔아먹은 당신들을 끝까지 당신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컴퓨터공학과 16학번 강준우입니다. 전 이번 현 국민연금 사태는 한마디로 요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랑이가 빠진 틈을 타 호가호위하려는 늙고 이기적인 여우들의 청년 착취입니다.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생각하기는커녕 비상식적인 개혁안을 합의하며 그들의 입속을 챙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빚더미 속에 빠진 국민연금 문제를 이불로 덮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어른으로서 아주 무책임한 행동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라고 뽑아준 자리에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국민연금이라는 깊은 구덩이를 청년들로 메워 그 위에 편안히 앉으려 하고 있습니다. 왜 2030 청년이 나라를 탄핵 정국으로 이끈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의 이기심을 채워주어야 합니까? 왜
저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식들이 그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까? 이러한 환경을 만들고도 아이를 낳지 않을 거라고 결심하는 제 친구들과 후배들의 잘못입니까? 왜 기성세대는 이렇게 불합리한 판단에 침묵하십니까? 올해 이제 성인이 된 대학생들이 8년 뒤에 내야 할 세금으로 표를 사는 이러한 정책을 왜 아무도 비판하지 않으십니까? 최소한 정말 나라를 청년을 위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정책과 함께 기금 고갈을 막고자 한다면 더 내고 덜 받는 것으로 최소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상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왜 당장 하지 않고 8년간 아주 천천히 인상하십니까? 이제 곧 정년이 되시는 분들은 더 내지도 않고 더 받아가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 합의 안에 국민의 생각은 없습니다. 이 합의 안에 청년의 생각도 없습니다. 300명의 의원들 중 84명이 반대해도 통과하는 이러한 사태를 저희는 막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윗세대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2030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기성세대의 그 힘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사 독재를 싫어했던 586 세대들은 지금 2025년 80년대보다 더한 독재를 이어나가며 청년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디 깨닫고 청년 착취를 멈춰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조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준현입니다. 윤석열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12.3 내란의 악몽이 끝나지 않은 이때 국민권익위가 내란 정권을 감싸는 행보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권익위 한삼석 의원이 12.3 내란과 김건희 명품백 수수 종결 처리를 비판하는 성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국민 상식에 맞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권익위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참담할 따름입니다. 이번 징계 요구 조치는 내용과 과정에서 모두 석연찮습니다. 앞으로 치열한 저항과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오늘은 민주당 조무위 의원들과 함께 권익위의 이번 인사보복성 징계 요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고발하고 내란 정권을 대변하는 권익위의 실상을 규탄하며 권익위가 정상화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회견에 앞서 참석한 의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현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남근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강일 의원님 오셨습니다. 민병덕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주당 정무위원회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란을 비판하면 중징계 대상인가? 윤석열 내란 정권의 부역자가 된 권익위를 강력 규탄한다. 내란 숙의 윤석열의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들불처럼 번진 국민의 분노에 권익위가 드디어 기름을 붓고야 말았다. 어제 권익위는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내세운 사유들은 하나같이 궤변의 연속이다. 권익위는 한삼석 위원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리를 들었다. 12월 3일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처벌하고 파면할 것을 주장하는 권익위원 4인의 성명서에 참여했다는
이유에서이다. 내란을 비판했다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고 중징계감이라면 국민을 향해 총칼을 든 내란은 정당하고 중립적인 행위인가?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들을 고발하겠다며 면전에서 협박한 정승윤 전 부위원장의 행위는 그럼 정치 중립 순수였나? 어처구니가 없다. 또 권익위는 한삼석 의원이 성명을 통해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종결 처리가 미흡했던 점에 반성과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국민에게 위원회 의사결정이 잘못된 인상을 주었다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이유도 들었다. 권익위는 무슨 생각으로 품위를 운운한지 황당하기 그지없다. 품위를 상실한 건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버젓이 받은 김건희에게 아무런 조사 없이 무혐의 면죄부를 준 권익위가 아니었던가. 중징계 요구를 결정한 권익위의 과정도 석연치 않다. 권익위원 4인이 성명서를 발표해 했던 지난해 12월 6일 이후 2달여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런데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한삼석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자 권익위는 한 달도 안 되어서 발빠르게 징계 요구 절차를 다 밟았다. 감사 담당관실을 거쳐서 박종민 사무처장, 유철한 권익위원장의 결재까지 신속히 이루어졌다. 이토록 기민하게 움직인 이유가 국회의 요구 때문이라고 한다. 권익위는 야당 의원들이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종결을 두고 조사 과정 규명을 위해 협조를 요구해온 것에는 반년이 넘도록 아무런 호응을 하지 않고 있지 않던가. 그런데 이제 와서 국회의 요구를 구실로 삼는 권익위의 행태가 경악스럽다. 한삼석 위원을 포함한 4명의 권익위 위원은 성명서에 침묵은 불의 앞에 굴종하는 것이라며 윤석열을 파면해라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큰 국민 권익 보호라고 명시하였다. 이를 징계하려는 자는 대체 누구를 무엇을 보호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언론 보도에 유철한 권익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권익의 수장으로서 대표적인 중립성 의무 위반이 아닌가 묻고 싶다. 권익위가 마지막 명예와 자부심을 유지하고 싶었다면 윤석열의 내란만큼은 옹호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그 선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은 윤석열과 권익위 내란 정권의 부역을 선택한 권익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당장 공무원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인사보복을 철회하고 내란으로 실추된 위원들의 명예와 국민 권익을 회복시키는 일에만 주력할 것을 경고한다. 2025년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 일동. 네, 이상으로 민주당 정무위원회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와중에도 취재를 하러 와주신 기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오늘 기자회견의 진행을 맡은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전 청와대 부대변인 임세은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금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아직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이 내란의 피로감으로 굉장히 우울증도 앓고 있고 여러 가지 정신 건강이 훼손되고 있는데요. 이 엄중한 위기 상황, 언제 파면이 될지 모르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이 법치국가의 정의를 되살릴 수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업자랑 골프를 치다가 정말 소위 말해서 딱 걸린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은 바로 양평 공흥지구 등 김건희 씨 일가의 그런 땅 비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김선교 의원입니다. 그래서 관련하여 김선교 의원을 강력 규탄하고 신속한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저희가 오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자분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고 계시는 강득구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공동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의 오동현 상임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양평군의원 여현정 의원님 모셨습니다. 양평 여민동락 운영위원인 조현준님 모셨습니다. 네, 김현호 양평 비상행동 상임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양평당원 모임 대표이신 이종성님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해체운동 김혜민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관련해서 강득구 의원님의 여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득구입니다.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이 3월 17일 평일 골프를 쳤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성교 의원이 함께 골프를 친 사람은 김성교 의원과 유착 의혹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석열의 불법 계엄으로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지금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나라 걱정은커녕 자신과 유착 의혹이 있는 인물과 평일에 골프를 치면서 어울려 있다라는 거, 이거 심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과 시간에 골프를 친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기관으로서 자격도 없고 염치도 없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김성교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란 숙의 윤석열 탄핵 표결에도 불참하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간저 앞으로 달려간 인물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비리 의혹의 핵심인 양평 공흥지구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핵심 관계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핵심 관계자이기보다는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11일 국토부의 부실한 자체 감사 결과에서도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김성교 의원이 어떻게 연루되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반드시 밝힐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윤석열 탄핵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김성교 의원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는커녕 여전히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면서 내란 동조 세력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국힘의 실체이고 현실입니다. 김성교 의원에게 묻습니다. 골프를 누구와 왜 쳤는지 밝히십시오. 그리고 양평 공흥지구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변함이 없는지 밝히십시오. 헌정 질서가 유린되고 있는 지금 보도대로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라면 역사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과 함께 김성교 의원도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강득구 의원님 감사합니다. 골프를 치는 것은 죄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이 회기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평일에 회기 중에 업자로 의심되는 사람과 골프를 친 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성교 의원은 누굽니까? 예전에
윤석열 후보 시절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나한테 굉장히 미안해한다. 왜냐하면 장모님 관련해서 특혜를 많이 봐줬기 때문이다. 라고 말도 한 적이 있죠. 그만큼 그 둘은 특수관계로 매우 의심이 됩니다. 그 특수관계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의 위기, 파면의 위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생 감옥에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앞에 처해 있는데 도대체 우정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가하게 골프를 칠 일인가? 네, 저희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마 관저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김성교 이 배신자 아니냐, 내가 지금 어려운데 너는 한가하게 골프 치냐? 라고 굉장히 한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양평 한복판에서 이러한 시민들의 제보를 많이 받고 활동하고 계시는 여현정 양평 군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고속도로 전사 양평 군의원 여현정입니다. 여주 양평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성교 씨가 국회 임시회 기간 중이던 지난 월요일 지역에서 유착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또 유관단체 단체장과 지역 언론 대표 등 이런 인물들과 함께 접대성 골프를 즐겼다는 사실이 뉴탐사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김성교 의원은 지역에서 윤석열과의 유착관계로 확인되는 인물입니다. 불법 개발 기간 연장과 또 17억 원에 달하는 개발 부담금 미부과를 통해서 최은순 김건희 일가에 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챙겨준 이른바 장모 아파트 공흥지구 개발 비리와 건의로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불법 종점 변경에 가담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내란 사태에는 관저와 민간 방패를 자처하고 극우 집회에 나가 내란 선전 선동을 일삼고 내란 숙의 윤석열을 비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또 윤석열 김건희와 철저한 유착 관계로 형성된 김성교 씨는 지역에서 제왕적 권력을 꿰차고 앉아 사적으로 권력을 끊임없이 남용하며 불법 부당한 행위를 일삼고 대통령 일가에게 대통령이 미안할 정도로 특혜를 베풀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충성을 맹세한 내란 숙의 윤석열이 파면을 앞두고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한가롭게 골프를 즐겼다는 것은 윤석열과의 손절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배신한 김성교 의원을 제명하십시오. 직무를 유기하고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저버리고 그리고 내란 선동, 선전 선동을 일삼으며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배신하는 그런 정치 하지 마십시오. 항일 항쟁, 의병 항쟁 역사와 자주독립 정신이 깃든 아름다운 양평 땅을 더 이상 더럽히지 마십시오. 민심을 천심으로 여기고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수 없다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김성교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불법 후원금 모집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관련된 회계 책임자가 벌금 1,000만 원을 받아서 사실 의원직이 한번 상실되었습니다. 한번 의원직을 상실해서 막대한 세금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선거를 치르려면요. 그런데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지금 그 양평에서 또 업자랑 골프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가 기억이 안 나겠지만 김성교 의원의 여러 가지 논란들은 간단한 것만 해도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장모 최은순 씨가 소유한 회사에 인허가 특혜 제공했다는 의혹도 있고요. 그리고 양평 공사 관련 비리 의혹도 있고 조직토 폭력배 두목, 장례시장에 조기를 준 논란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잊을만 하면 이런 식의 논란이 일으켜지는 김성교 의원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양평 비상행동 김현호 상임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평 비상행동 상임대표 김연호입니다. 김성교 의원이 어떤 인물입니까? 과거 김성교 의원은
윤석열과의 친분을 여러 차례 과시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30일에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당시 대통령 장모 최윤순에게 허가를 잘 내주고 그 일로 인해서 고생한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윤석열이 자신에게 미안해하고 있다고 자랑삼아 말하며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을 셀프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해서 국민들의 당연한 의혹 제기에 원희룡 국토부가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을 당시에는 백지화가 신의 한 수라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성교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신분임에도 지난 12.3 내란 이후부터 지금까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극우적 망언과 헌법 유린 행위에 동조하고 지지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지난 3.1절 광화문 집회에서는 내란 동조를 넘어 내란을 부추기는 선동적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2023년 5월 18일 선거법 위반으로 회계 책임자가 벌금 1,000만 원형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이 상실됐음에도 한치의 망설임과 반성도 없이 바로 몇 달 뒤 총선에 출마를 선언했던 김성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김성교 의원직 사퇴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말의 양심에 호소하거나 상식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김성교 의원의 위법행위에 기초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사법적 절차를 거쳐 김성교 의원을 퇴출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의원 김성교를 뇌물수수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는 내란을 선전선동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있는 국회의원 김성교를 즉각 제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사건 관련해서 많은 언론인분들께서 주목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생방송으로 오마이TV, 오동현TV, 서울의 소리, 뉴스버스, 안진걸TV, 뉴탐사 등에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감사합니다. 김성교 의원에게 탐사 취재를 한 기자분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골프피나 음식값을 누가 냈는지 질문을 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고요. 본인이 나이놀의 골프피와 우동 한 그릇 값을 직접 냈다고 말은 하지만 관련한 영수증이나 증빙 자료들은 전혀 첨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아마 지속적인 취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유착으로 의심되는 한병희라는 인물은 서울에서 사업하는 양평 포크 한병희 대표고 김성교 의원이 양평 군수 시절 에크미 포크라는 양평 돼지고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사용권을 내어주고 학교 등 공공기관 독점 유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병희 대표라는 분은 선거 때만 되면 김성교의 최측근으로 호위무사가 되어서 선거를 도왔다고 하고요. 관련한 영상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검사를 검사하는 모임의 오동현 변호사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벌써 100일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 헌법재판소는 내란 속의 윤석열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기를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께서 일상을 포기하고 거리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치며 하루하루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내란 속의 윤석열의 절친임을 자처하는 김성교는 3월 17일 평일 국회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좌진을 대동해서 골프 라운딩을 즐겼습니다. 그것도 본인의 보살핌으로 양평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사업체를 번성하고 있는 그런 업자와 함께 골프 라운딩을 즐겼습니다. 보도에 의하면은 골프 라운딩 끝난 이후에 김성교가 라운딩과 관련된 계산을 한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분명히 업자에게 그런 향응을 접대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성교는 3.1절 광화문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망언과 비판을 서슴지 않게 하면서 극우 지지자들에게 내란을 선동하면서 내란 속에 윤석열의 탄핵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과연 김성교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이에 저희는 김성교에 대해서 뇌물죄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내란 선동으로 이 기자회견 마치고 고발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수사기관은 내란 속의 윤석열의 동조 세력인 김성교에 대해서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에 진행을 해서 김성교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을 강력하게 촉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서도 지금 시기가 굉장히 엄중한 시기이지만 내란을 일으킨 장본인을 배출한 당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굉장히 엄중한 시기 아닙니까? 일부 의원들은 탄핵을 반대하면서 단식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가장 친한 친구로 의심되는 김성교 의원은 단식에 동조하지 못할 망정 편안하게 골프를 쳤던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조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위 징계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은 두 분 말씀만 짧게 더 듣고 가겠습니다. 이종석 조국혁신당 양평당원모임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혜민 국민의 해체 비상운동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여주 양평 당원모임 이종석입니다. 윤석열의 내란 이후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 걸 염려한 김성교는 윤석열의 반탄을 일싸먹고 구속된 후 석방이 되니 자신의 범죄 사실이 다시 은닉될 거라 생각했는지 한가하게 골프나 치러 다니고 있습니다. 김성교는 자신이 국민들을 속인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스스로 사퇴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된 일탈을 한다면 준엄한 심판에 처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해체행동 상임대표 김혜민입니다. 국민의힘 해체행동은 2030 의원봉 세대들이 내란 속의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여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까지도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을 비호하는 모습에 분노해서 국민의힘이 해체될 때까지 싸우는 이런 모임입니다. 저희가 정말 이번에 김성교 의원이 지금 아직까지도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는 것을 보고 하루빨리 퇴출시켜야 될 1호 정치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양평이든 어디든 우리 국민들이 총동원돼서 반드시 소환해야 될 1호 국회의원이 바로 이 비리 정치인 김성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을 우리 국민들이 소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석열 김건일과 비리 진상규명 모임의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짧게 덧붙이겠습니다. 작년에 회기 중에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이 진 골프를 치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언론들이 민영배 의원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언론인들께서 지금 국회 회기 중 그리고 대다수 국민이 내란 사태와 비상계엄 폭동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금 나라가 누란에 있는 지금 김성교는 업자에게 뇌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골프를 쳤습니다. 이거 왜 보도가 안 되는지 저희가 기자님들에게 오늘 저희 기자회견을 계기로 반드시 취재와 보도를 해줄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민영배 의원 이야기 계속 죄송하지만 민영배 의원이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서 민당 내에서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 이재명 대표는 엄중 경고하고 바로 윤리심판원에 제소해서 그 징계 절차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민영배 의원의 그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됐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니까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내란의 와중에 업자에게 그것도 회기 중에 그것도 평일에 대놓고 골프를 치는 그 태도, 서울 양평 고속도로로 공공지구 비리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었습니까? 그리고 내란을 비호하고 윤석열 내란 수계를 앞잡이를 자처하는 자가
자기 동료 의원들은 그래도 탄핵 반대한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는 골프를 쳐 다녔습니다. 이거 국민의힘 의원들도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즉각 제명 조치에 나서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오늘 호소드리고, 오동현 변호사 말씀처럼 김성교 의원은 이미 서울 양평 고속도로로도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할 때는 엄중한 죄가 있는데, 더 나아가 이번에 업자에게 회기 중에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되는 접대 골프, 향응 골프 제가 고발해서 반드시 법과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해 주시고 생중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언론인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강남발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를 계기로 해서 서울 지역 전체의 집값이 들썩이고 가계부채가 5조 가까이 폭증하는 등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어떤 대권 행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즉각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바람에 더 많은 부작용이 일어난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윤석열 정부 3년, 오세훈 시정 3년 동안에 주택 공급이 반토막이 나서 서울 지역의 집값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있었는데, 그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대권 행보를 위해서 무리하게 토지거래 구역 해제를 시도를 하고 이러한 그 집값 불안의 사태를 만든 점에 대해서 규탄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먼저 참가하신 국회의원, 시의원, 지역위원장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오기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홍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동아 의원님 오셨습니다.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두 분입니다. 서초갑 김한나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강남의 박경미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시의원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음재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이병도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인재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이민옥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김경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수빈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최재란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심재학 시의원님은 이제 아직 안 오셨고요. 자, 그럼부터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으로 박주민 서울시당 새로운 서울 준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락가락한 부동산 정책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할 당시에 이미 집값 상승할 수 있는 대출의 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는 대출의 문턱이 상당히 완화된 상태였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집값이 대폭 상승을 했고, 또 부랴부랴 긴급하게 다시 지정하면서 이 거래 자체를 차단시키는 것이 굉장히 확대됨으로써 또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저희가 며칠 전에도 한번 비판 기자회견을 했는데 과연 시정에 관심이 있는 건지 이런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한 서울시정 좀 바로 잡고요. 지금이라도 서울시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오세훈발 집값 상승 문제가 특히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층, 그다음 서민층, 취약계층에 큰
상처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그런 비판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의원님들의 그 발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기영 의원님, 박홍배 의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기영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민생에서 가장 큰 경제 뇌관이 가계부채와 부동산 불안입니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제의 파동에서는 이 가계부채 그리고 부동산 불안을 다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흔들리는 겁니다. 경기 불황 속에서 집값 폭등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그 비정상을 유발했습니다. 누가 유발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오히려 여전하고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PF 위험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1월 달까지만 해도 건설 산업이 불황기니까 어떻게 하면 잘 해소할 것이냐 그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이다, 정상적이지 않다. 이것은 부동산 건설 경기에 대한 대응을 잘못하면서 억지 부양하려다가 사고 난 꼴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잘못했다는 것은 너무 명확합니다. 그와 함께 금융당국도 책임이 있는데 이거 회피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빚내서 집 사라, 금융권 주담보 확대, 여러 가지 시중은행 가계대출 한도 관리 완화 뭐 이런 조치들을 쭉 하다가 그 와중 속에 이제 이런 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수요를 잘못 만들려다가 사고 난 꼴입니다. 금융당국이 특히 DSR 제도 엄격하게 일관되게 해야 되는데 이거 느슨하게 했다가 또 헷가닥해서 다시 지금 봉합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면 안 된다. 예외를 없애고 스트레스 DSR 확실하게 올해 예정대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두 번째 오세훈 시장의 즉흥적인 정책, 이 오락가락한 거, 긴 호흡에서 서울 지역의 부동산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그림이 없으니까 순간순간 충동적으로 왔다 갔다 냉탕냉탕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점이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즉흥 정책의 참사라고 오세훈의 이번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론들의 언론의 지적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공급에 관한 부족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난 2년 반 동안에 공급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PF 관리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지연시키고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이 지금 공급 부족이니까 시장에서 과민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오해를 유발하는 억지 부양 정책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총체적인 반성이 함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시정에서 좀 진정성 있게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이번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에 따른 부작용들은 금융 부분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2월 한 달 동안에만 5조 원 가까운 가계부채가 늘어났습니다. 가뜩이나 젊은 세대들이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해줘야 될 시점에 젊은 세대들이 이런 가계부채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내수가 급속하게 위축돼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엄격하게 관리돼야 될 가계부채들이 이번에 또 많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계에 오래 종사를 하시다가 우리 국회에 들어오신 박홍배 의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입니다. 서민들은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저축하고 절약해서 이제나 저제나 내 집 마련 한 칸 해보겠다라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오세훈 시장이 던진 잠실 삼성대치 청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인해서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전역의 집값이 폭등 조짐을 보였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또 서민의 삶이 어려운데 희망을 품고 살던 중산층 서민들의 정말로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금융 일선에서의 혼란도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말 참사에 가까운 행정을 했던 오세훈 시장이 시민들께 송구하다면서도 자신은 잘못이 없답니다. 그럼 대체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오세훈 시장 임기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벌인 행정들 그리고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참사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디 감히 대선을 꿈꿉니까? 오세훈 시장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대선 노름 그만두고 쫓겨나지 않으려면 남은 임기 서울시장직이나 성실하게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집값 상승 파동으로 가장 충격을 많이 받고 가장 문제의식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층들이 청년층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대표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 들어오신 김동화 의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 서대문갑 국회의원 김동화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 해제 사태는 얼치기 아마추어 행정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한강 리버버스, 광화문 태극기, 이승만 기념관 등 어설픈 행정, 오락가락한 행정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상철도 지하화는 서울에서 단 한 곳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광북 횡단선도 실패로 돌아갔고 서부선 역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여태 그랬던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서울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일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기괴한 행정은 중단하시고 명태균 수사나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강남발 집값 상승 문제에 대해서는 강남 주민들도 상당한 문제의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한나 위원장님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울시 의회 차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권 행보를 보이면서 리버버스를 비롯한 많은 예산 낭비 사업, SH가 자기 고유 사업들을 하지 않고 특히 공공임대 같은 것들을 충분히 매입하지 않고 반토막을 내서 청년들, 취약계층들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오고 있었는데요. 또다시 이런 대권 행보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서울시 의회 차원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해오고 계십니다. 서울시 의회 의원님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엄재 의원님, 김인재 의원님, 김경시 의원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성엄재입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 달 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한구역을 지정했다, 해제했다. 대체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오세훈 시장님? 오세훈 시장이 잠삼 대척,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일대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한구역을 해제했다가 34일 만에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전체를 다시 지정했습니다. 단기간에 폭등한 서울 집값에 놀라 오히려 시장 예상보다 더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한 것입니다. 당초 토어제 연장의 효력이 올해 6월까지였는데 생뚱맞게도 제한구역을 해제한 것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특권층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 외에 그 의도를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헛발질에 최상목 권한대행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며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는 모습을 천국이라 하지 않으면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고개는 숙였지만 잘못은 하지 않았다는 뻔뻔한 오세훈 시장, 성실히 검찰 조사에나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은 왜 토호제 해제를 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구절절한 변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자유시장 원리와 규제 혁파의 원칙을 고수할 것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하던 10일 당시 거래 신고 건수가 급증하거나 갭 투자가 많아질 징조는 차고 넘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남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변으로 확산해 오름세가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이미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줄곧 부동산 가격 상승과 토호제는 상관없다며 발뺌하다가 부동산 시장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어지자 그제서야 점점 점검을 하겠다고 뒷북 행정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오세훈 시장은 스스로 해제 결정을 내릴 때 금융당국과 상의조차 하지 않았음을 시인했습니다. 오죽하면 같은 당의 정치인들마저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한 행정에 비난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오세훈 시장이 시장 상황을 오판한 졸속 결정과 무리한 규제 완화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시민들은 한 달 만에 뒤집고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 이랬다 저랬다 부동산이 애들 장난이냐며 격앙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밥상을 놓고 시장직을 걸며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던질 때는 차라리 폐기라도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시민들의 분노, 바닥으로 추락한 서울시의 정책 신뢰도에도 그래도 난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의 뻔뻔한 회피는 졸렬해 보일 뿐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 시민과 부동산 시장을 판돈으로 걸었던 도박은 실패했고, 검찰은 명태균 게이트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시청과 시장 공간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헛된 꿈 꾸지 말고 부디 명태균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 서울 준비 특별위원회는 대선 노름에 파행을 겪고 있는 서울시정의 문제점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비판하고 바로잡는 역할들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국회 탄핵 소추단 소속 의원들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헌법재판소가 즉시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를 지정해 주기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하신 의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윤 의원님이십니다. 박은정 의원님이십니다. 박선원 의원님이십니다. 박범계 의원님이십니다. 이춘석 의원님이십니다. 김기표 의원님이십니다. 박균택 의원님이십니다. 이용우 의원님이십니다. 기자회견문은 대표로 박범계 의원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즉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탄핵사건의 변론이 종결되고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가중되고 국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력 소진이 심각합니다.
하루빨리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 역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인하여 주요 정책 결정이 지연되거나 혼선을 빚고 있으며 그 결과 대내외적 신뢰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 외교, 안보 등 국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우리나라의 헌정 위기와 사법 시스템의 혼선을 연일 상세히 보도하고 있으며 경제 안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 역시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외교 및 경제 협력 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고가 계속 지연되고 이로 인한 국정 혼란이 장기화된다면 우리 국민이 그간 쌓아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손상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이는 향후 글로벌 경제 및 외교 관계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가 절실합니다. 2024년 12월 3일 피청구인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내란 행위 이후 국가 위기 사태가 벌써 4개월째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정 운영의 정상화를 조속히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즉시 선고하는 것이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최우선의 해결책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대통령 파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관님들께서 심사숙고하고 계심을 충분히 존중하지만 이 사건 탄핵심판 결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의 절실함을 고려하시어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해 주시고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 결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3월 21일 국회 탄핵소추단 일동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3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되새깁니다. 인종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샤프빌에서 있었던 학살 사건으로 극심한 인종차별의 현실이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백인 소수민족이 흑인 다수민족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해 자유로운 이동 또한 어려웠습니다. 이에 흑인들은 항의했고 그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무차별 발포해 참혹한 학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를 기리기 위해 유엔은 3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65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에서도 이주민들은 여전히 차별과 혐오를 겪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들은 법과 정책의 부재로 인권 침해와 차별의 일상에 놓여 있고 이주 배경 아동이던 강태환 씨의 죽음으로 안타까운 상황들도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극우 세력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입에서까지 중국 혐오까지 서슴지 않고 나오는 참혹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차별과 혐오, 배제를 철폐할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함에도 2025년 유엔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심의를 앞둔 우리나라는 국제사회 협약조차 의미 없는 공허한 약속으로 여겨지는 현실입니다.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지난 비극을 되새기고 여전히 존재하는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때입니다.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짐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현재의 차별적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짐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정치적 변화가 절박합니다. 두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김용원 위원회 회방에 10개월째 변희수 재단 설립 결론을 못 냈습니다. 자격 없는 인권위원은 청산 대상일 뿐입니다. 3월 20일 어제 변희수 하사를 기리기 위한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안건이 결론 없이 다시 다음으로 넘겨졌습니다. 변희수 하사는 군 복무 중 성확정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전역당하고 그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뜻을 이어갈 성소수자 인권재단 설립은 우리나라 인권 향상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인권위원회는 10개월 넘게 이를 회방놓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위의 현실이 참담하고 분노스럽습니다. 특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은 해가 넘어가도록 10개월 동안 미루다가 이제는 재단 설립 서류에 25년 계획서가 없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사무실이 군인권센터에 더부살이 한다라며 타 재단 승인 시에도 문제 삼지 않았던 이유까지 들어 거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자료 보완을 이유로 심의를 지연시키고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명백히 인권위의 본분을 저버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세운 자격이 없는 자들로 인해 망가진 현재 인권위는 그 사명을 다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인권위원들은 청산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란 속의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대한민국의 썩은 곳곳을 우리 손으로 청산할 것입니다. 인권위 또한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비참한 현실에 빛을 잃어가는 이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는 곳으로 다시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3월 21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현황 및 대응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국회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소통위원장 전용기 의원님 오셨습니다. 허위조작정보감시단 김동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주파출소 현황으로 3월 21일 9시 기준으로 금주 4,334명이 방문했고 1,436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가 29.74%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그 뒤로는 유튜브 18.11%, SNS가 13.72%, 커뮤니티가 6.89%, 틱톡이 3.76% 순으로 제보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브리핑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주요 인사에 대한 암살 등 테러와 관련된 음모론과 관련된 제보입니다. 해당 제보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됐고요. 소기천 교수가 개인 SNS에 게시한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 성공을 빈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네이버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에서 소기천 교수가 틀린 말 했냐 등의 암살 계획에 동조하는 글이 다수 게시되고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탄핵 촉구 시위 중에 고인이 되신 민주당원의 죽음과 관련된 고인 모독과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정황과 서부지법에 대한 제2폭동을 암시하는 글 등이 유포되는 정황이 제보되었습니다. 3월 17일 탄핵 촉구 시위 도중 사망한 민주당원과 관련된 기사 댓글에는 휘발유 붓고 자살했으면 민주당이 공사나 유공자로 지정됐을 텐데 안타깝네요. 사망 원인이 이재명 때문이다라며 고인을 모독하는 망언이 있었습니다. 3월 18일 검찰이 김성원 경호처장 등의 영장을 청구했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서부지법을 다시 한번 압박을 넣어야 해요라는 내용의 서부지법 제2의 폭동을 예고하는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셋째로는 재판관과 그 가족을 겨냥해서 심각한 살해 예고 등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또는 특정 인사를 공산당이나 중국과 연관지어 음모론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황에 대해서 김동아 의원께 브리핑하겠습니다. 네,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핀앤드마이크와 매일신문에 대한 언론 대응 보고드립니다. 핀앤드마이크는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3대 내란을 저질렀으며 이에 따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급이라는 저급한 표현을 사용해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내란을 저질렀는지 여부와 별개로 형장의 이슬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언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임과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형을 언급한 것이며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보도입니다. 또한 매일신문은 줄타내기 헌재를 무능하게 만들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조선일보가 전날 보도한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사실을 과장하여 왜곡한 전형적인 기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국민소통위원회는 두 언론사의 해당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소하였습니다. 언론을 가장한 지라시 수준의 저급한 보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음 채널A 등 방송 대응 관련하여 보고드립니다. 채널A 뉴스 탑10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제로 찬반 토론을 진행하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여당 측의 입장만을 담은 자료 화면을 일방적으로 구성, 송출하는 등 특정 입장에 치우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방송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국민소통위원회는 해당 방송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공정성 위반으로 신고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균형 잡힌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튜브 신인균의 국방TV 채널 관련 대응 보고입니다. 구독자 152만 명을 보유한 신인균의 국방TV 채널에 대해 다수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채널에 게시된 총 2,127개의 영상을 전수 모니터링한 결과 내란을 옹호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이 포함된 영상 5건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영상들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판단되어 플랫폼에 신고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65번째부터 7번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월 20일 국민의힘 비대위원회에서 민주당 당비가 이재명 대표 형사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에게 흘러간 정황이 확인되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권영세 위원장의 발언은 이재명 대표 개인 재판 비용을 민주당이 지불하고 있다고 대중이 잘못 인지하게끔 진실을 교묘하게 흐리는 악의적인 거짓 선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개인 법률 사무에 당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계약은 당 차원의 법률 대응을 위해 용역을 계약하고 비용을 지출한 것뿐입니다. 국민의힘 또한 소송, 고발 등을 당비로 처리하고 있는 당 차원의 법률 사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악의적인 거짓 선동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66번째입니다. 3월 20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본인의 SNS에 서울시 토지거래 재지정은 지나가는 개에 한번 물린 것에 불과 오세훈 시장 화이팅 등의 글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오락가락 정책 시행으로 인한 행정비용,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인한 그 사회적 비용 등 엄청난 유명의 비용과 폐해를 초래한 이번 사태가 지나가는 개에 물린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칠고 안이한 현실 인식이 그저 놀라울 지경입니다. 이 사태가 홍준표 시장의 안이한 인식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 정책 실패라는 점에서 홍준표 시장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피해보다 오세훈 시장의 주눅들미 더 걱정되는 듯한 태도는 놀랍습니다. 대체 홍준표 시장은 대구시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67번째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 중 각종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 이후 줄곧 듀 프로세스, 적법 절차를 강조, 헌법재판 과정에서 10개의 절차 위반 지적 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주장은 자가당착적인 모순입니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은 국무회의 등 듀 프로세스를 지켰는지,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에 왜 듀 프로세스를 제대로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심지어 마은혁 재판관 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승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헌재 결정을 승복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국민의힘 지도부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은 듀 프로세스를 강조할 자격이 없습니다. 법 지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지 다시 한번 국민의힘으로부터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희들은 민주당 테러대책위원회 위원들입니다. 오늘 지금 급증하고 있는 극우들에 의한 테러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참석하신 우리 위원님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김영환 위원님이십니다. 김동아 위원님이십니다. 유삼영 위원님이십니다. 박선원 위원님이십니다. 한민수 위원님이십니다. 김지호 위원님이십니다. 저는 테러대책위원장 전현희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치안이 안전하고 테러의 청정국임을 자랑하는 그런 때가 어느덧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 테러가 자행이 됐고,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에 대한 테러가 일상화된 그런 나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테러가 없어질 때까지 저희 더불어민주당 테러대책위원회에서는 테러와의 전쟁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문 낭독하겠습니다. 수사당국은 더 이상 헌법재판소 앞 불법과 폭력을 방치하지 말라. 윤석열 탄핵 심판을 앞두고 극우 세력의 준동이 나날이 거세어지고 있다. 어제 3월 20일 이재정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지지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백혜련 의원이 극우 세력으로부터 날결한 테러를 당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의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의 최후의 보루로서 그 독립성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스피커에서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헌재 주변은 법이 무색할 정도로 극우 세력의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지대가 되었다. 헌법재판소 바로 옆에는 불법 농성 천막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고 주변 벽에는 내란을 선동하고 야당 혐오를 조장하는 스티커로 도배가 되어 있다. 스피커에서는 끊임없이 극우 선동 구호가 흘러나오고 있으며 상인들은 무질서와 소음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과 관광객들조차 불법 시위대의 폭력과 위협이 두려워 대낮에도 헌법재판소 앞길을 피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법과 폭력이 방치된 끝에 결국 야당 의원들에 대한 테러까지 자행된 것이다. 어제 발생한 야당 의원들에 대한 테러는 최근 특수부대를 전역한 오비 의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을 갖고 있다는 다수의 테러 제보가 접수된 데 이어 연달아 발생한 사건이기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윤석열 탄핵 선거를 앞두고 야당 대표와 야당 의원들을 표적으로 하는 테러 행위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다. 치안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수사당국은 즉각 헌법재판소 앞 불법 집회를 해산시키고 야당 대표와 야당 의원들에 대한 테러를 일삼는 극우 폭도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테러 업무의 배후와 전모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2.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앞 불법 농성을 조장하거나 극우 세력을 선동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3. 헌법재판소는 당장 오늘이라도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지체 없이 윤석열 탄핵 심판을 선고하여 국가 혼란을 종식하라. 4. 헌법재판소 앞 불법 시위대는 자신들의 행동이 명백한 위법이고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즉각 해산하라. 테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테러 행위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2025년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윤건영, 이해식, 박상혁, 김동아, 김영환, 박선원, 이성윤, 한민수, 강청희, 김지호, 유삼영, 이지연, 이현, 일동.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디어특위위원장 이상입니다. 먼저 MBC가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채 왜곡 편파 보도를 일삼으며 사회적 흉기로 전락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따라서 MBC 정상화를 위해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작금의 MBC 보도는 공영방송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왜곡 편파 보도를 일삼고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음모론적 내용까지 공중파를 통해 무책임하게 유포하고 있습니다. 군이 123 계엄을 대비해 시신 수송 가방 영연백이죠. 3,000개를 추가 구매했다는 날조 보도가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확인 결과 영연백 구매는 계엄과 무관했으며 추가 구매 시점은
계엄 종료 후인 12월 11일이었습니다. MBC의 주장대로라면 계엄이 종료한 뒤 계엄을 준비했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MBC는 이처럼 확인이 가능한 사실관계를 고의로 숨기고 선동 목적의 괴담을 유포한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부 조직적으로도 MBC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채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최승호, 박선재 전 사장과 정형일 전 보도본부장은 민노총에 소속되지 않거나 소수 노조원들을 의도적으로 취재 업무에 배제했습니다. 법원도 1심에서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MBC는 기상캐스터로 근무했던 고 오요한나 씨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MBC는 단 한 차례의 보도도 하지 않았고 고인의 부고도 내지 않았습니다. MBC가 해당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게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권 이사장은 MBC의 병폐를 바로잡긴커녕 방관하고 묵인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MBC는 민노총 언론노조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 친민노총, 친민주당 선전기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MBC 자체 감사 결과 안형준 사장에게 배임 수재 공범 혐의가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권 이사장은 이를 은폐하고 감사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고 오요한나 씨 사건에 대해 권 이사장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그저 허울뿐인 말에 불과했습니다. 박문진은 고 오요한나 사건 진상규명에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권 이사장은 MBC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임기가 지난 지난해 8월 만료된 만큼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울러 사법부의 결정에도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체제에서 임명되었던 박문진 신임 이사들의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종결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박문진 이사 임명 사안에서 가처분을 이용한 서울행정법원 강재원 판사마저 구조가 비슷한 KBS 이사 임명 사안에서는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장 120일을 끌다가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박문진은 권 이사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임명 이사들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지연이 일상화된 현재 사법 환경을 보면 현 이사들의 임기를 사실상 무제한 연장해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행정부의 인사권을 사법부가 가로막는 것으로 상권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박문진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한 박문진법 조항을 사법부가 사실상 개정해버린 입법권의 행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회목 방통위원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방통위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태에 법원이 손을 들어준 꼴이 된 것입니다. 사법부는 이번 결정이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더욱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졸속 합의 처리된 연금, 저는 개혁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뭐하다 생각합니다. 모수 조정안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먹을 밥상 메뉴를 왜 당신들이 정하는 겁니까? 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저지른 연금 야합이 딱 그런 형태입니다. 회식 메뉴 맘대로 골라보라고 해놓고 삼겹살이 좋다고 정해진 답을 강요하는 직장 꼰대 상사의 행태 그대로였습니다. 4% 더 내고 3% 더 받고 연금 고갈 시점을 9년 더 늦추고 하는 식의 숫자 노름이 근시안적인 것은 차치하고 왜 그걸 가장 많이 누리고 가장 적게 부담할 당신들 마음대로 정했냐는 겁니다. 특정 세대는 한 5, 6년 더 내고 인상된 연금을 받아가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오늘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 갔을 아이들은 50, 60년 후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 수도 모르는 연금을 위해 이번에 인상된 요율을 평생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 300만 원 정도 지금 버는 사회 초년생이라면은 평생 5천만 원 가까운 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이번에 국회는 미래 세대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토록 큰 죄를 짓고도 이재명 대표는 모처럼 정치권이 칭찬받을 일을 했다라고 평가했으니 사회적 공감 능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발언입니다. 여당의 정책연구원 원장이라는 분은 보험료를 올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타협했다라고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합의 사전적 정의이고 교과서에 남을 용례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모수 조정했다고 연금 고갈 시점만 늘려놓으면 우리 정치권의 성격상 앞으로 또 20년은 구조개혁은 건드려보지도 않은 채 유유자적하며 싸움박질이나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다 한 10년쯤 후에 또다시 모수 조정을 할 것이고 급기야 언젠가는 국민에게 줄 돈이 없다면서 연금 파산 선고를 할지도 모릅니다.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여기서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미래 또한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하는 묘비명을 새기는 국가가 될지도 모릅니다. 선거를 앞두고 18년 만에 연금 개혁을 이뤘다고 자화자찬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려는 졸속 합의. 답은 정해졌고 너희는 따라오기만 해라 라는 답정너식 연금 야합에 저희 개혁신당은 결코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 3명의 의원은 모두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수단을 강구해 졸속 야합을 무의로 돌리고 저희 개혁신당이 줄곧 제시해왔던 구조개혁이 근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KDI에서 제안한 신구연금 분리안,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 등이 도입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매번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면 세대 갈라치기니 세대 혐오니 하는 말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세대 갈라치기를 하면서 특정 세대를 착취하고 배척하는 세력은 어제 국회에서 졸속 국민연금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입니다. 평균 연령 60세에 가까운 이들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난폭하게 갈라치는 행태는 여기서 멈춰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내란숙의 체포 키세스 시민당 그림이 허락도 없이 윤석열 옹호단으로 tus습니다.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최근 내란숙의 윤석열을 옹호하는 책 표지에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던 키세스 시민단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그 의미를 왜곡한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그림의 주인공인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천승은 비서관이 해당 책을 보고 진짜 스틸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며 그림 도용의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참으로 황당해서 기가 찹니다. 불법 계엄과 내란 사태로 나라의 헌정 질서가 어지러우니 저작권도 도용하는 불법 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정원 작가의 해당 그림은 원래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담은 것이기에 책에 덧붙여진 한남동에서 그를 기다린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땅에서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얼토당토하는 문구는 키세스 시민단의 의미를 정반대로 왜곡까지 한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의지를 왜곡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의 창작물에 대한 존중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진보당은 피해 당사자들과 긴밀히 논의해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엄정한 법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조력할 것입니다. 극우 내란 세력의 정치 공세와 왜곡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